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였고요. 그리고 대권 후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밀려가지고 대권에 실패하긴 했었습니다만 보수 우파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죠. 저는 홍준표 의원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도대체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패배를 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득표가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받았던 표는 40%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보수가 안철수, 유승민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문재인 대통령은 졌을 것이고 현재 문재인 정권 또한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았겠죠. 자, 방금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시에 보수 단일화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 것입니다. 보수가 만약에 분열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제2의 문재인 정권, 제3의 문재인 정권을 계속해가지고 만나게 될 겁니다.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거 아닐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보수 후보들 가운데 누군가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 조금 더 마음에 들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 다른 보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좌파가 하듯이 공격을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수가 분열이 되게 된다면 우리한테 남게 되는 결과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2, 제3의 이재명과 문재인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제2의, 제3의 문재인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나을까요? 물어봐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물어봐야 뻔한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망각하고 계십니다. 홍준표가 싫다 이겁니다. 나경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싫다 이겁니다. 싫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싫어한다라고 해도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저 사람들이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진영 내에서 비방하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홍준표 의원에 대해 가지고 잘못 알려져 있는 몇 가지를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방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최근에 조수진 의원과 고민정 의원 사이에 갈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수진 의원이 고민정에 대해 가지고 후궁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라는 것이 논란이 됐던 것인데요. 구체적인 워딩을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선 당시에 고 의원이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저는 일단 저 기사를 딱 보고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게 도대체 왜 논란이 되어야 되는가, 저게 왜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인가, 저게 왜 막말인 것인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민정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후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빗대어가지고 뭐 후궁 이런 식으로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왜 저게 도대체 막말이 돼야 되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 사건을 딱 접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분명히 여당 쪽에서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다. 저는 일단 그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 내에서 과연 조수진 의원의 저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총선 당시에 고민정 의원의 모습을 한번 보죠. 당시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고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광진 국민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총선 유세를 한다라고 한다면 광진 국민들이 제일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고민정 의원에 대한 유세를 해주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기뻐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미 여당 쪽에서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그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이실직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묘사를 가지고 고민정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흥분을 해요.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까 그냥 참아 넘기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글쎄요, 저 지금 글만 보면은 고민정 씨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땐 고민정 씨가 자기조차도 왜 화가 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야, 이거 화 좀 내라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흥분하는 것 같지 자기가 정말로 저 발언에 대해 가지고 분노를 느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조수진 의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후궁 발언에 대해 가지고 문매를 맞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딱 제가 저 기사를 접하자마자 야 이거 지금 여당 쪽에서 이거 프레임으로 걸려고 그렇게 이용을 하겠구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마찬가지로 조수진 의원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방어를 안 해주겠구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저런 식으로 문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 당적인 차원에서 아무도 방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몰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이요 남 그냥. 저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여당이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같은 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가지고 방어를 해주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번 여당 쪽에서 걸고 넘어지는 막말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야당이 지금 무기력하게 항상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조수진 의원이 처음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막말이라고 했던 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해남 사고인데 그거를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막말이라고 막 공격을 했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해 가지고 좌파 단체 리스트 만든 게 뭐가 죄가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막말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사고였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 좌파 단체 후원을 안 해주는 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정치적인 프레임에 딱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될 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에 대해 가지고 좌파 쪽에서 공격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양이었다.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당대표 시절에는 네가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좌파 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저런 식의 지금 비판을 좌파 쪽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실이죠.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을 시켰던 거 당에서 쫓아냈던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거죠. 왜 도대체 그러면 쫓아냈을까? 정말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식의 죄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의견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명을 시킨 것일까?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분노를 느끼고 있지 왜 제명을 시켰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권 창출을 못하니까 결국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시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정권 창출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재판의 희생양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감에 찬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석방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저 얘기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에서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가지고 해왔던 주장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다.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거죠. 백신 치료 전액 국가 부담 코로나 퇴치법을 홍준표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백신을 의무 접종하기로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1항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저거를 가지고 지금 보수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냐? 문재인 정부가 백신을 랜덤하게 그냥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똑같이 가겠다라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보수 국민들이 저거를 가지고 비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비판입니다. 지금 저 조항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백신 접종을 안 했다라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런 식의 규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선언적 규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저거를 안 했다라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지금 법안이 갖고 있는 원칙과 원론을 지금 설명하는 그런 식의 지금 규정이 저 규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법안을 가지고 백신을 안 맞으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냐? 이거 지금 개인의 어떤 선택의 자유를 갖다 억제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비판인 것이죠. 제가 지금 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식의 비판이 좌파나 진보 쪽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그런 식의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이 안 드는 보수 진영 내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제2의 제3의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과거의 그거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티끌 같은 어떤 허점을 가지고 큰 어떤 문제인 것처럼 부풀릴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생각을 했고 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최소한 팩트 체크를 해볼 만한 시도는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